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일스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무려 106일 만에 종전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이제 오는 19일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글로벌 시장을 짓눌러왔던 중동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는 흐름 보였고요. 여기에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48선 후반으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은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숨에 8,50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 확산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보인 오늘장,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성공에 힘입어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시장 투자자들이 우주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페이스 X를 제외한 미국 우주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2025년 기준 71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위성통신과 센싱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기업 엄브러 스페이스는 최근 9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우주 시스템 스타트업 노스우드 스페이스도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하면서 우주 산업에서도 실질적인 사업 모델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국방 예산 확대 가능성도 투자 열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정부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우주 스타트업이 늘면서 관련 사업이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우주 산업은 기술 개발 과정이 어렵고 로켓 폭발과 같은 작은 변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투자 위험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대로 내려가며 전장보다 약 3.5%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배럴당 81달러로 내려가며 3.8% 하락했는데요. 브렌트유와 WTI 모두 최근 수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전쟁 이후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중동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과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재개방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아직 해상 봉쇄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은 데다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새로운 국가가 결정망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엠브리지로 불리는 디지털 통화 결제 플랫폼의 상업적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엠브리지에는 중국 본토를 비롯해 홍콩과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홍콩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별도의 법인이 플랫폼 운영을 감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브리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달러가 중간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과정을 줄여 외환 거래 시간을 수초 단위로 단축하고 수수료도 기존 국제결제 시스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기존 위안화 국제결제망인 CIPS와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중국과 협력
간 금융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역시 에브리지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역시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투자 열기가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ETF를 통해서도 무려 3천억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었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성장 테마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다시 통화 정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이죠. 신임 연준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FOMC를 앞두고 향후 금리 방향과 또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한다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 열풍이 계속되면서 한국 수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AI 관련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우리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다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전통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별 온도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중심 성장세가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졌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유가 흐름이 향후 물가와 금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유가 변화와 물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휘발유 가격뿐 아니라 물류비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생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유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와 주요국 외교 협상 결과가 향후 세계 경제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 중 하나인 미국과 중국의 협상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관세와 수출 통제, 공급망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안정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문제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협상 과정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결국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AI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변수, 그리고 미중 관계까지 이런 다양한 대외 환경이 동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동 정세와 유가, 또 주요국 협상 결과에 따라 물가와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변수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6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하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5% 넘게 급등하며 8,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장중 변동성 속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대형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지수 동향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22.36포인트, 5.2% 오른 8,545.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고 장중 내내 8,500선 부근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4.98포인트, 0.48% 상승한 1,034.0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장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투자 심리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824억 원, 기관이 5,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4,954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166억 원, 기관이 2,163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8,1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로 외국인 자금이 집중되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5%, SK하이닉스는 6.42% 상승하며 지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16% 넘게 급등하며 전기전자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9.71%, 에코프로는 7.71% 상승하며 2차 전지주 반등을 이끌었고 알테오젠도 3% 넘게 오르며 바이오 대형주의 흐름을 지지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성장주 투자 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HPSP는 16% 넘게 급등했지만 이오테크닉스와 리노공업, 원익 IPS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지수는 상승했지만 업종 전체가 고르게 오른 장세라기보다는 종목별 온도차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반도체 업종 강세를 바탕으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대형주에 계속 유입될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 성장세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선물 시장 과열로 인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는데요. 그중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바로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매도세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최근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자금을 다시 담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상승 랠리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이죠.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오늘 인공지능,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15%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급등의 결정적 배경이 된 건 AI 스마트폰과 AI 서버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LG이노텍의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과 광각 솔루션의 공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급형 아이폰 모델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경우 LG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점유율과 평균 판매 가격도 함께 상승하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I 서버 시장의 성장도 새로운 동력으로 꼽힙니다. LG이노텍은 미국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서버용 FCBGA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광학 솔루션 출하 확대와 패키지 솔루션 부문의 높은 가동률,
제품 가격 상승 효과가 맞물리면서 LG이노텍이 올해 2분기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3천억 원, 내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사를 넘어 AI 스마트폰과 AI 서버 생태계의 핵심 부품사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은 전거래일 대비 22% 오른 122만 5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LG이노텍이었습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로는 사면 살펴보겠습니다.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 사면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외 로봇 기업으로부터 액추에이터 프로토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번 프로토 수주는 실제 공급 계약 이전 단계인 테스트 과정으로 향후 본격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공급 계약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로봇 공급망에 핵심 구동 부품을 납품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는데요. 사면은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3-in-1 액추에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고출력과 정밀 제어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축적한 품질과 양산 역량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번 수주가 실제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지 또 추가 수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와 물류 불확실성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공업계는 유가 흐름에 민감한 대표 업종입니다. 항공유는 항공사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가 중동 리스크 완화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항공사는 연료비 부담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유가 안정 기대가 커질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은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관련 이슈에 따라 주가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27,2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31,2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지만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전거래일보다 12.78% 오른 3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픽 시간입니다. 김하일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주와 제약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TA홀딩스와 현대약품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탈모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현대약품은 장중 상한가에 직행했고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티웨이 홀딩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합의 소식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기대감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항공업계는 연료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가 하락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에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항공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티웨이 홀딩스는 항공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고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한 뒤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정책 수혜 기대와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투자 심리를 움직였습니다. 현대약품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대감에 티웨이 홀딩스는 유가 안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에 힘입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과 국제 정세 변화가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원호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집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이 발간한 블루엠텍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열풍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제약사뿐 아니라 그 의약품을 실제 병의원까지 연결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블루엠텍을 두고 의약품 유통의 실리콘2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엠텍은 병의원 전문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블루팜 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전국 의원급 요양기관의 약 68%를 확보하면서 회원수 3만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소규모 병의원까지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으로 연결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증권가가 블루엠텍에 주목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GLP-1 비만 치료제 열풍입니다.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병의원의 플랫폼 이용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블루엠텍의 취급 품목 수는 지난해 2만 5천여 개에서 올해 2만 7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만 치료제가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GLP-1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피부 시술 등 미료 의료에 대한 관심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에스테틱 제품 판매 확대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하나증권은 블루엠텍의 올해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 역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회원수 증가와 플랫폼 이용 확대가 고정비 부담 상쇄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향후에는 광고 사업과 병의원 구인 플랫폼, AI 기반 부가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투자 시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유통 마진 자체는 크지 않고 특정 품목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병의원을 플랫폼에 묶어두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이용자 수와 충성도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하나증권의 리포트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의 진짜 수혜주는 의약품 유통 플랫폼일 수도 있다. 과연 블루엠텍이 의약품 유통의 쿠팡을 넘어서 의료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재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았고요. 고양은 33도까지 치솟으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인천 20도, 대전, 전주 19도, 울산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내일 최고 기온 인천이 30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8도, 부산과 울산은 27도까지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볕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소나기 소식도 자주 들려오고 있죠.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오르는데 대기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올해 첫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리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중동발 먹구름이 거치면서 코스피는 눌렸던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면서 단숨에 8,500선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다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유가 훈풍이 불었던 하루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확산되며 유가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도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 시장 다시 9,000비를 향한 출발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다시 열기를 띤 시장이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7 정상회의와 또 FOMC 회의 등 앞으로 주요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의 힘찬 도약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